안녕하십니까. 지난 4.15 총선 때 전남 광주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칼럼니스트 주동식 씨는 펜앤마이크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광주와 호남이 5.18 특별법에 대해서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한다면 영원한 역사적 고립과 소외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주장을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제21대 국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양향자 의원은 일제강점기와 세월호 사고까지 성역에 포함시키는 역사 왜곡 금지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법안의 처벌 조항도 살벌합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왜곡 폄훼하거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모욕하는 경우 최대 징역 7년, 7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광주는 80년대 유산에 사로잡힌 도시, 생산 대신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 과거 비극의 기념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출산을 가로막는 도시로 추락했다고 발언한 이른바 막말 논란의 당사자로서 내가 5.18 특별법을 보는 느낌은 남다릅니다. 5.18 특별법이나 역사 왜곡 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5.18에 대한 의견을 감출 생각은 없습니다. 일부러 법적 처벌을 초래할 위약적 발언을 하지도 않겠지만은 지난 총선 과정에 내 발언이 정말 역사 왜곡이나 막말에 해당하는지 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를 피하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5.18 특별법이나 역사 왜곡 금지법이니 하는 이슈에 대한 저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가 5.18이라는 상징 자산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사입니다. 나는 1980년 5월 이후 5.18은 결코 진압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작전 관점에서는 1980년 5월 27일 아침 진압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의 가장 큰 동력은 80년 5월 광주에 피었고 그동안의 민주화 투쟁은 사실상 5.18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 1차 성과가 1987년 6.29 선언과 87체제의 성립, 육공화국이었고 최종 귀결이 탄핵과 문재인 정권의 등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5.18의 성격과 평가를 놓고 아직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한국의 역사가 건국과 산업화를 거쳐서 민주화로 가는 시대적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사건이 5.18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회의 주류로 떠오른 5.18 세대와 친노, 친문 및 좌파들이 모두 5.18의 피를 무기로 정치적 승리를 쟁취해온 5월의 자식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5.18 특별법 등은 5.18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뿌리채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자 민주와 인류가 피와 땀과 눈물을 역사의 재단에 바치며 쟁취해온 진보의 상징인 언론, 출판 및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민주화의 명분을 내걸고 민주주의와 진보의 가치를 정면에서 부인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호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정치적으로 패배한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광수론이나 북한군 침투설 등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의 입을 법률적 강제를 동원해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 역시 담론을 통해 자유롭게 경쟁해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우파는 건국과 산업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우파의 정치적 상징 자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새로운 주류인 좌파가 내세우는 민주화의 상징 자산보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치적 편견을 배제하고 판단한다면 건국과 산업화의 정치적 가치가 민주화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그리고 거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국과 산업화의 성과 위에서 민주화의 가치도 꼽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징 자산을 갖고 있었던 우파도 언론, 출판, 양심, 사상의 자유를 틀어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칭 민주화 세력이 저런 가치를 부인한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자살입니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좌파가 그런 정치적 자살골을 넣고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좌파의 정치적 포로 상태에 놓인 광주와 호남이 좌파 대신 정치적 부채를 갚아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와 호남은 좌파의 정치적 채무를 대신 짊어지게 되고 결국 5.18의 핏값을 이용해서 그 부채를 갚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5.18은 정치적 누더기가 돼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주도했던 상징성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5.18 특별법 논란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5.18을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현재의 집권 세력은 대한민국 어느 정권보다 거센 종북, 친중 논란에 휘말려 왔습니다. 그런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는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친미, 친일보다는 친북, 친중에 가깝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런 행보는 역사 진보에 대한 반동이자 역사적 상식에 대한 배신입니다. 북한의 김씨 왕조와 중국 공산당이 인류가 피땀 흘려 쟁취해온 인권 등 진보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양심과 상식의 공통적인 판단입니다. 대한민국의 현 집권 세력은 그런 양심과 상식의 판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5.18을 이런 좌파 세력의 정치적 담보물로 제공하는 광주와 호남은 영원한 역사적 고립과 소외에 갇히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정치인을 자신의 정치적 대표로 선택한 것은 그런 현실에 대한 공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와 호남, 5.18의 진정한 고립과 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광주와 호남이 5.18 특별법에 대해서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한다면 그 위기는 본격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추락과 역사적 후퇴의 모든 책임을 오롯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고립은 고통스러웠지만 역사적으로 승리하는 길이었습니다. 민주화와 진보의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광주는 고립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과 기업 등 인류 문명의 진보의 방향이 아닌 반시장, 반기업, 반미, 반일, 친북, 친중 등 반문명 세력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광주가 영원히 고립되는 길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